안녕하세요. 호랭문 면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토론 면접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토론은 총 18분이 주어지는데 사실 그중에 일부는 여러분들이 준비 시간으로 써야 돼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인당 3분도 안 되는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면접관분들이 토론 진행에 대해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해 주시고 안내 페이지를 딱 넘기면은 토론 주제가 나오면서 이제 타이머가 돌아가는 그런 구조인데요. 찬반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순서대로 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3명은 찬성, 뒤에 들어간 3명은 반대 이런 구조고요. 면접관은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심지어 자료 읽는 시간까지 좀 정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면접을 좀 띄고 있어요. 물론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최근까지 그랬고요. 그래서 기조 발언, 마무리 발언 이런 것들 어떻게 할지 다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들어가시게 되면은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자료 보고 입장 정리할 시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조 발언하고 본 토론에서 발언 어차피 한두 개밖에 못 합니다. 짧게 발언하시고 그 이후에 마무리 발언 순서대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요. 토론 끝나고 면접관들이 간단한 질문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발언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토론 면접이라는 게 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적인 측면을 보기 위해서 진행되는 게 조금 더 약간 목적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심평원에서 이렇게 반대 의견인데 자기가 이렇게 잘못 자기 건 줄 알고 말한다라던가 아니면 진짜 아무 말도 안 듣다라던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토론 면접에 합격하신 그런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토론 면접은 큰 변별력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두 가지 정도만 좀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가 뭔가 발언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근거, 이유, 배경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해 주셔야지 이 발언 자체가 좀 뎁스가 좀 깊이가 있게 들리거든요. 그거 첫 번째랑요. 두 번째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토론을 실제로 약간 상대방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면접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막 상대방을 공격하고 너 그러면 안 돼. 약간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너 말도 맞아. 하지만 내 말도 조금 들어줄래? 약간 이런 형태로 답변이 면접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제가 청소년 SNS 사용 금지다라고 했어요. 근데 찬성 측에서 SNS 부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철폐합시다. 금지 딱 이렇게 했어. 근데 반대 측에서요. 아니야, 부작용 별거 없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요렇게 말하면은요.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좀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좋겠냐. 요런 느낌인 거죠. 저도 사실은 청소년 SNS 사용이 부작용이 되게 많다라는 거 동의를 한다. 실제로 좀 SNS 통해서 서로 비교하고 호용심을 가지게 만드는 좀 그런 것들은 좀 중대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좀 긍정적인 측면도 되게 많은 것 같다. 특히 좀 추억 측면에서 그런데, 사실은 저도 돌아보면은 좀 저 어릴 때 친구들이랑 찍었던 사진들, 좋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에 남겨져 있다. 그래서 좀 SNS라는 게 이제는 나의 지난 기억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매개체이자 친구들의 좀 유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게 우리 디지털 세대가 좀 나의 추억을 기록하는 방법이 아니겠냐. 그래서 부작용이 있으니까 아예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 이게 순기능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음 발언 때 좀 구체적인 내용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네 말도 맞아. 하지만 난 이런 점에서 조금 고민을 해봤어. 이런 형태로 됐을 때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 논리로 상대방을 발라버리는 게 제가 봤을 때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다 같이 우리 생산적인 대화를 나눠봐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상대방 리스펙트도 했죠. 내 생각, 경험 이야기했죠. 또 무슨 기타나 보도자료 같은 그런 거창한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그냥 친구랑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대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담아서 내가 발언을 해보겠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발언이라는 것도요, 항상 좀 내 입장만 딱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인용하고, 그 다음에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통상적으로는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조 발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조 발언을요, 뭔가 이렇게 막,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보고, 막, 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제를 딱 봤을 때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말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했는데 제가 만약에 반대였어요. 저는 그럼 이렇게 말해볼 것 같습니다. 반대 입장 몇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로서 이게 동물을 키우는 데는 돈이 참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반려동물 보유세의 주된 좀 도입금고 중에 하나가 사실 이렇게 비용 발생을 더 늘림으로써 이방 결정을 신중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 저는 약간 이런 추가 재정적 부담이 좀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동물을 유기하는 좀 그런 일을 더 좀 조장하진 않을까?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좀 양권이 동물복지, 유기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좀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토론에 들어가 제가 생각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게 어때? 내가 이렇게 구조화를 시키기보다는요, 저렇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저렇게 말 안 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면접장 가서 저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사실 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전달해주고, 내가 토론 가서 뭐 말할지 간단하게 좀 말해준다.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 면접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좀 이제 시사 관련 주제가 등장을 하고요. 좀 시의성 있는 이라는 말은 좀 최근 이슈 위주로 등장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심평원은 찬반 토론이잖아요. 찬반 토론 같은 경우에는 좀 현실적으로 회사 관련 주제로 진행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토론 면접하실 때 무조건 시사 이슈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네이버 이런 데 그냥 최신 토론 주제 이렇게 검색만 해봐도 쭉 정리해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찬성 반대 측이란 뭐 말할지, 그 이유나 근거, 배경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토론 면접 준비할 때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토론 주제를 공부한다는 느낌도 뭐 틀린 건 아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찬성 반대에서 나의 의견을 덧붙이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약간 이 특정 주제를 깊게 공부하는 그런 형태로는 좀 지내실 필요가 없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PK라던가 인성 준비에 조금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토론은 다양한 최신 주제들 커버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덧붙여보는 정도의 연습만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토론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스터디 같은 거 좀 최대한 이제 게릴라 스터디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몇 번 정도는 감을 잡고 가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짜리 PT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게 주제 예측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주제를 예측하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PT는 조금 중요한 인성 질문 하나 정도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평점, PT 배점이 PT 평점이 따로 이렇게 분배되어 있다고 하긴 하지만, PT 때 답변을 아예 못하고 붙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고. 그다음에 틀리고 붙은 사람, 이상한 소리하고 붙은 사람은 은근히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좀 완벽한 답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단 뭐라도 내가 아는 선에서만 일단 뭐라도 말을 하면은 사실 좀 큰 불이익은 없지 않을까?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답변하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그냥 아니면 좀 아쉽다 정도?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인성 면접의 변별력이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래서 PT를 좀 이렇게 망쳤어도 인성 면접 잘 하시면은 저는 무조건 극복이 가능한 레벨인 것 같거든요. 다음에 제가 이렇게 단톡방 설명해 드리긴 했지만, PT가 이게 말이 PT지 실제로 여러분, PT가 기본적으로 PT라고 불리려면 4, 5분쯤은 가야 되거든요. 2분 동안 1분 자기소개 딱 2번 할 동안 말하는 거잖아요. 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대단히 구조화된 막 문제점, 현황, 해결 방안, 기대 효과, 마무리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어렵죠. 저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건 PT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야, 여기 단어나 주제 내가 하나 줄 테니까 너 혹시 이거 아는 거 있어? 이거 관련해서 아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봐. 2분 줄게. 딱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절들 힘들게 말하시기보다는 그냥 내가 했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그냥 설명해 준다.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T라는 걸 뭔가 내가 되게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 아는 개념도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한테 그냥 이 개념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듯이 자연스럽게 하면 만족하는 태도 말씀을 드려보겠다. 이게 PT 면접이고요. 그다음에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엔 다들 1이잖아요. 다들 1이고 심평원은 꼬리 질문, 개별 질문, 그러니까 꼬리 질문이나 자소 기반 질문이 되게 많아요. 사실 검증도 하고 경력 관련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뭔가 답변을 완결시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조화시켜서 답변하는 거는요. 사실 불필요하고 되게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심평한 면접은 면접관이 물어본 거 그냥 솔직하게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말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좀 심평한 면접이 정말 전형적인 약간 면접은 대화이다라는 말이 가장 자주 경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병원 실제 합격자분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받은 질문 숫자가 좀 진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면접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는 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PT도 커버할 거 많고 지금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어차피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물어본 말에 솔직하게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줘야겠다. 요것만 지켜도 사실은 인상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못 보기는 거의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심평원에 여러 번 도전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평상시처럼 솔직하게 말한 게 아니라 혹시 좀 면접용으로 만들어진 뭔가 거창한 답변들을 좀 억지로 말하고 있진 않았나? 이런 거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특히 간호사분들이 이게 좀 병원 면접이랑 공개한 면접 다르다 보니까 이 공개한 면접이 되게 좀 교식 있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한번 돌아보시고요. 면접이라는 게 제가 취준생분들한테 항상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의 평상시 모습을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화려한 답변을 보고자 하는 뭐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아직 신평원 무료 면접 특강 드신 못 드신 분들은요, 꼭 저한테 카카오톡 코렉문 아이디로 친구 추가한 다음에 연락 주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무료 면접 특강 하나 공유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건보 자료랑 좀 이렇게 신평원 이거 추가까지 해갖고 자료 보내드릴 텐데, 그거 참고하셔서 면접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심평원 인담자 인터뷰를 좀 나왔거든요. 네, 제가 좀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대회비다 보니까 좀 말씀해 주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 좀 최대한 티 안 나게 좀 요약해서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좀 이렇게 튀는 사람보다는 잘 어울리신 사람을 조금 원한다. 이건 사실 어느 공공기관나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요새는 좀 약간 점점 더 그런 성향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좀 잘 어울린다라는 말이 여러분이 답변을 그 되게 무난하게 해서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주고 와야겠죠. 그쵸? 그래서 좀 솔직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요즘 차별화된 답변이 되니까 그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평원이 서울에서 경력 많이 보잖아요. 그 이유가 약간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좀 그런 쪽 업무다 보니까 이렇게 베이스가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뽑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면접에서는 뭐 경력 자체가 정량적으로 반영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이게 일 자체가 되게 좀 아무래도 힘들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니까요. 좀 책임감 있는 사람들, 자, 끈기 있게 좀 맡은 일 끝까지 해내는 그런 사람들 좋게 본다고 이야기하셨고요. 네, PT랑 인상 면접은 평가가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하나의 면접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PT 면접에 대한 배점에 따라 설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당연하지만 공유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근데 좀 이게 말한 뉘앙스가 PT 때 아무 말도 못하면 그거는 조금 안 좋지 않겠냐, 약간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답변 틀리고 뭐 하고 이러신 분들도 잘 붙는 걸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설령 정확히 개념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아무 말이나라도 이렇다 하고 오면은 뭐 사실 뭐 크게 손해볼 건 없다. 인성을 뒤집을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그리고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논리적으로 말을 해도 가끔 이렇게 논리 앞달, 공격, 막 상대를 막 밟아버려. 약간 이런 친구가 있나 봐요, 실제로. 저런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공격적이지 않은 태도. 좀 상대방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 있게 존중하면서 내 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리긴 했지만 좀 기저 발언, 마무리 발언 이렇게 정해진 틀은 없고 그냥 정말 자율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알아서 진행을 하시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 여기까지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 많이 드린 것 같고요. 심평원 준비하시는 사실 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멘토 후레몬이었습니다.